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류호진 이성희의 만담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인 류호진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또 뵙죠. 그러네요. 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뵙네요. 네. 너무 오랫동안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좀 언제 시간이 되시면은 네. 중간에 좀 한 번씩 좀 보여주세요. 얼굴.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왜냐하면 이제 패대기 쇼도 좀 같이 좀 봐줘라 이런 의미에서 만담 뉴스만 너무 듣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팬이 있는 건 좋은데 이 팬을 조금 이 패대기 쇼에 꿔주려고 저는. 근데 만담 뉴스가 더 재밌답니다. 요즘 패대기 쇼 잘 나가던데.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만담 뉴스가 아시아에 네, 그 얘기는 우리 방송인 류호진 대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칭찬하실 분이 계셔요? 네,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 지방의회 하면 늘 짜증내고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행태 자체가. 행태 자체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대전시 의회가 보면은 조금씩 앞서가면서 지역민들의 마음을 좀 사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에 이 대전시 의회 박정현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재선 의원인데요. 네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뭐냐면은 지방 의원들 자기 스스로 지금 발목을 자기 스스로 좀 통제를 하는 겁니다. 외유 나갈 때 우리가 규정을 좀 엄하게 하자. 스스로 규정을 엄하게 만드는 일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어디 해외 연수 간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다 놀러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 만드는 규칙을 보니까 기존에 7명이던 심사위원을 9명으로 늘렸어요. 늘려서 2명을 민간위원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부득이한 사정을 정말 부득이한 건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해외 연수를 나가시는 그 당사자 의원이 심사위 자리에 와서 소명을 하게.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와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러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라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서면으로 이렇게 다 했는데 서면으로 갔다 왔던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갔다 와서 갔다 가기 전에 또 예전에는 20일 전까지만 출국하기 전에 제출하면 되는 거를 앞으로는 좀 더 길게 30일까지 미리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일정이라든지 가서 뭘 하겠다든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지면은 아무래도 예전에 스리슬쩍 그거 하기 어렵겠네요. 그럼. 넘어가서 또 숫자를 조금 줄여서 살짝 가고 이러는 거는 이제 앞으로 없어질 것 같고 이걸 스스로들이 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칭찬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 통과가 됐습니까? 아직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대요. 대전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원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전시 의원들을 칭찬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김인식 의장 체제에 돌아와서 뭔가 변화가 많이 모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김인식 의원이 이제 여성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 의원으로서의 부드러움도 있지만은 여자들이 보면 깨끗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딱 단정을 해요? 깨끗하다고? 아닌가? 내가 보기엔 그래요. 아니 여자 말 들어서 잘못된 게 있어요? 처덕계에 있는 건 알지만은 아무리 처가 깨끗하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다 깨끗하다고 내가 보기에는 얘기할 수 있나는 모르겠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든 우리 김인식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시민들이 좋아할 거를 이렇게 바꿔 나간다는 거 이거는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뭐 이거 갖고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몇 번 칭찬해도 뭐 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구의회도 바뀌고 그래서 의원들이 존경을 받으면은 의원님들이 눈을 좀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자꾸 외유도 나갔다 와야 됩니다. 그거 가야죠. 아시잖아요. 네, 그거 가야죠. 갔다가 와야지 배우는 것도 있고 그걸 우리 대전에 적용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갔다 오게 하고 이렇게 또 우리 시민들한테 소위 말하면 존경받고 하면은 나중에 시민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들 그 뭐지 그 비용 수당 좀 더 올려줘라. 그렇게 이분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 주려면은 야 법인카드 한 200만 원짜리 하나씩 다 드려. 이렇게 시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겠나? 난 이렇게 봐요. 그럴 날이 빨리 오기를 좀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쯤 이제 시의원 출마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해야죠. 하죠. 네, 200만 바로 원씩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받는 거 4,800만 원 외에 200만 원 언제 주는 거야? 아무튼 의원님들 우리 유호진 대표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요즘 뭐 의회가 워낙 그 개원 초부터 우리 구의회에서 네. 서구의회 보여줬지 않습니까? 구의회 하니까 우리 구의회 의장님 생각이 전 나네. 의장님. 네, 예. 생각이 나네. 구의회. 구의회들의 행태가 뭐 그냥 그 자리 싸움 때문에 네, 그렇죠. 특히 서구의회 같은 경우 뭐 예, 아주 뭐 그렇게 하다가 표본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자 아무튼 지금 우리 또 화제를 한번 바꿔보죠. 그럴까요? 예. 대전의 지금의 핫 이슈라 그러면은 이 타이어뱅크가 서울로 본사를 옮기겠다. 예. 그런데 옮기게 된 원인이 충청투데이의 그 언론 보도에 때문이다. 때문에 옮기겠다. 저는 지금 일파만파예요. 그렇습니다. 경제에 지금 미치는 우리 지금 지역사회 이 얘기를 꺼내기는 조금 걱정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면은 그 특정 언론사 때문에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뭐 안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그게 지지난주인가에 이 충청투데이가 이 한 4번에 걸쳐서 2번인가는 일면으로 나가고 한 번인가 2번인가 또 다시 이제 2면인가 3면으로 나갔는데요. 이 타이어뱅크의 소위 말하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불법성 또 이 타이어뱅크에서 그 타이어를 갈고 할 때 그 이렇게 이렇게 밸런스 잡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할 때 무자격자들이 많이 한다더라. 이런 기사를 연타로 썼어요. 연타로 4번을. 근데 그게 정당한 비판이라면은 뭐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뭐가 전도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게 사실이냐 안 사실이냐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상황은. 지금 사태는. 그런데 4번을 쓰고 났는데 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이 지방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 광고 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뱅크 대전을 떠나다. 그래서 특정 언론사 때문에 횡포 때문에 나는 떠나겠다 본사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타 언론사는 좋았겠어요. 그 광고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중도일보하고 충청투데이는 중도일보하고 금강일보는 광고를 실었어요. 그런데 대전일보는 또 광고를 안 실었어요, 이게. 네? 근데 대전일보도 광고가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안 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같다고 합니다. 다 줬는데 같은 동업자라. 그런데 안 실었어요. 왜 안 실었는지는 아직 이유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는 다음날 아침 신문에 그게 빵 뜨니까는 깜짝 놀랄 일이 이제 깜짝 터진 놀라죠. 거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는 분위기가 타이어뱅크 본사 가면 안 된다라고 붙드는 이제 상황이 왔어요. 가뜩이나 네. 기업이 없는데 우리. 가뜩이나 지난주에요. 네. 이 세종시가 이 대전 지역 기업을 상대로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40여 개 기업이 세종시로 넘어가기로 대략 약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그렇습니다. 대전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권 시장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거다가 인구는 자꾸 줄지. 그러네. 인구는 줄지, 인구 절로 빠져나가지, 기업도 빠져나간다고 하지, 해는 떨어지지. 애는 업었지. 그렇죠. 똥은 마렵지. 뭐 이런 그래서-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는 젖달라고 울지. 그래서 김정규 회장을 만나서 가면 안 된다. 그래도 향토기업이 가면 되겠나. 라고 해서 우선은 만류를 하고 그 다음날 이 대전시 그 기업 도우미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도우미를 만드는 게 그 도우미가 300명입니다. 300명이 대전에 있는 기업마다 하나씩 매칭을 해갖고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기업 도우미인데 도우미들도 가서 그 소위 말하면 이창구 경제국장 뭐 이런 분들로 해서 쭉 그렇죠. 가더라고요. 가서 가지 마라. 가지 라고 말라는 이제. 시위를 했죠. 피켓 시위를. 가지 마세요. 가지 뭐 마세요. 얘기하자면 관제대모지 뭐. 가서 보면 근데 어찌 됐든 지역 기업이 떠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잡는 중입니다. 그래서 잡는 중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그럼 숙고해 보겠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죠. 아, 그분이 얘기를 했죠. 예, 그렇죠. 뭐 이 뭐죠? 언론이나 지역 기업이나 대전시나 뭔가 좀 상생하자 이런 차원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잡히고 하면은 뭐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나서 이제 한 4, 5일을 지나고 나는데 어제 다시 충청투데이가 다시 한번 기사를 올렸습니다. 한 2, 3일 쉬었다가 올린 것이 내용이 뭐냐면은 김정규 회장이 3년 전부터 본사를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다더라. 이거 기사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은 재공격? 재반격?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 타이어뱅크 본사 홈페이지에 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 봅니다. 거기에 사옥을 짓는데 그걸 글로 갈 거니까는 뭐 소위 말하면은 건축 그걸 이제 입찰을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정규 회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이제 우리 기사에 나갔는데 디테일스에 네. 거기 보니까는 거기에 사옥은 제1사옥, 제2사옥, 제3사옥이라고 부르는 거고 거기에 3개가 지어진다. 세종시에. 그런데 나는 본사를 대전에 두고 있는 거지 가려고 했던 게 아니다. 라고 또 얘기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게 오늘의 정리입니다. 제가 정리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아이고 내 물인데. 그 감기 오르실 텐데. 아이고 뭐 또. 예? 예. 아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일주일간 숙고를 해서 좀 남을 하도 이제 만류를 하니까 그럼 남아 볼까까지도 어떻게 조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원래 이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뭘 또 우리가 했다고 해서 이전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김정규 회장이 애매해졌죠.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안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라 그래 기름을 분 격이 됐는데 이제는 안 가면 우습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정규 회장이 전 본 적은 없어요. 일단 한번 뭐 보고 싶었는데 본 적은 없는데 이분이 하긴 여기까지 매출 한 2,600억 대입니다. 네. 연에 여기까지 기업을 키워왔다는 얘기는 뭐 다 읽을 수 있지만은 승부사적 기질이 있답니다 이분이. 네.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이 상당히 있으신 거예요. 예측하는 판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결정을 지금 팍 터뜨린 거예요 사실은. 어디까지 예측을 내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선 지역사회에 엄청난 이슈로 끄집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 과연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남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저는 남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왜 어렵다. 그러냐면은 네. 이미 세종시에 1사옥, 2사옥, 3사옥 글로 원래 이전하게 돼 있는데 뭘 떠난다고 하느냐라고 할까지 이 비판을 받은 마당에 본인은 안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사랑 여기 두는 거고 그렇게 부르는 아니 거다. 글쎄 이제 그랬는데 예, 아무튼 예. 그게 충청투데이에서는 뭐 그거 어차피 가려고 했던 걸 갖다가 왜 이 얘기를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아주 그러니까 충청투데이도 많은 고심을 했겠죠.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아마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스키들 예, 썼는데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얼컷 뭐 떠난다. 예. 우리 때문에 떠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전에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벌어지고 여론 자체가 좀 불리하게 간 거예요 지금. 여론이 뭘 얼마나 때렸길래 기업이 가게 만드느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업이 뭐 나쁘게 표현하면 쫓아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사게 딱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돼 있죠. 차라리 기사 내용이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따져보면은 충청투데이로서 그거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문제 있다면 하겠는데 그거는 다 접어두고 무슨 얼마나 때렸길래 내보냈냐고 이렇게 나오니까는 충투 입장에서도 엄청 스트레스 그리고 받고 이제 있을 겁니다. 이번 네. 이
그러다 보니까 충태 당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회의를 거쳤겠지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강공 드라이브를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가자 이 자식들 아니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이거 이것도 아닌데 이거 우리를 빙자해서 간다. 우리를 오히려 공격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다시 재반격을 이제 해서 기사를 나왔는데 그 기사 내용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 김정규 회장은 나는 거기가 본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우리는 1, 그렇죠. 4억, 2, 4억, 3, 뭐, 그렇지. 예를 4억이지 들면 그렇게. 본사는 여기에 했고 내가 그렇죠. 지금 서울로 간다고 했지 세종으로 간다고 했냐. 내가 세종으로 간다고 했으면은 그런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지만 내가 서울로 옮긴다고 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지 않느냐. 저는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고 싶은 게요. 우선은 김정규 회장이 기업 도우미들한테 한 얘기를 잘 해석을 해보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전시와 기업계 경제계하고 언론계가 같이 지역의 어떤 상생 발전하는데 좀 같이 손을 잡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실행이 되면은 김정규 회장으로서는 간다는 명분이 우선은 좀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지금 충청투데이가 너 3년 전에 가려고 계획 세웠지 않았느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아니더라고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김정규 네, 회장이. 그러니까는 가면 안 돼 이제는. 가면은 거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는 만약에 그럴 마음이 있었다 치더라도 나는 안 갈래. 그래서 남으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 지역도 좋고 본인도 또 명분 없고 뭐 거기 사옥은 사옥대로 지어서 그거는 이제 말이 우리 그러면은 1, 4억, 2, 4억 제 생각을 간다고 보는데요. 네네. 왜냐면 안 가면은 모양이 우스워요 또. 아주 뭐 광고까지 돈 들여가면서 간다고 해놓고서 뭐 누가 잡으니까 슬그머니 내린다? 이거 우습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 가라는 쪽 같아. 안 아니 가면. 그러니까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보는 거죠. 나는 가라는 뜻이 아니라 또 안 가면은 충청투도야 또 봐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아니 보면 되고 화해해서 풀으면 되지. 아니 꼬인 거는 뭐지 매듭은 풀으라는 게 매듭이고 꼬인 거는 푸는 거 아닙니까? 마음도 미워했던 거를 다 풀어서 어깨동무하면 되는 거지. 아니 평생 싸우라는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렇잖아요. 인생이 보면은 풀으면 근데 되죠. 이런 사태가 왔는데요. 지금 이 대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다 벙어리가 돼 있어요.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언론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괜히 뭐 내가 괜히 뭐 이렇게 이런 한마디 식으로. 했다가, 근데 시청에 그동안 뭐 어디 부시장짜리라든지 어디 자리가 무슨 여성 특보 뭐 이런 자리가 나오면은 우리 단체에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던 사람이 예. 이런 경제 지금 지역 향토 기업이 하나 떠난다고 하는데도 아무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이제 언론에 관련된 민원연에서 성명이 나오고 예. 어제 장애인 대전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야, 그렇죠. 나는 그 구자권 회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참 용기가 대단하다.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론에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만에 하나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제가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명서를 발표해서 언론에 배포를 하고 나니까 이 충청투데이 기자가 찾아왔답니다. 그 구자권 회장한테 좀 이거 좀 내려주세요. 회장님 이거 그만 좀 걷어들으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눈치 보고 지금 그걸 못 하는데 이 양반은 해라. 내가 뭐가 했느냐. 보니까는 나도 이제 그 뒷얘기를 조금 들어봤더니만은 이 김정규 회장이 이제 지역에 이렇게 장애인 단체나 이렇게 좀 어려운데 많이 이렇게 이 후원을 해줘서 뭐 그쪽에서 표현은 뭐 키다리 아저씨라고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분 키가 큰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뒤에서 많이 도와줬던 분인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장애인 단체 입장에서도 우선은 응원을 안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또 남아야지 또 도와주니까. 그러네. 날라가면은 뭐 없잖아. 그러니까 붙들어야지.
그런 그런 또. 것도 또 있다고 합니다. 아, 하여튼 그 뭐 뒤에서 왼손이 뭐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든지 간에 뭐 그런 일로 많이 도와줬었다 이런 얘기도 언뜻 비칩니다. 그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에서는 이제 이런 타이어뱅크 같은 기업이 지역을 떠난다면은 제2, 제3의 타이어뱅크와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발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토양을 삼아서 성장한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역 사회와 또 우리 경제 발전에 예. 뭐 저해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가지 말아달라는 그런 뜻인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걸 보면은요, 이 민원연에서도 상당히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충청투데이와 관련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저 민원연에서요. 몇 가지 사례를 얘기를 들었죠? 했어요. 예. 이 충청투데이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또 2011년도에 대덕구청과의 그 1년여 동안의 갈등, 좀 있었죠. 이런 얘기를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도 행사 관련 티켓 광매 등 줄곧 이어져 왔다. 이 지금 이제 민원연 얘기가요. 민원연 얘기가. 그래서 이번에 단순히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이 같은 것은 이제 언론의 정상적인 보도를 넘어서 윤리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 정당한 비판은요, 어떤 보도라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나 의도성이나 보복성을 갖고 언론 윤리에 위배된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를 가만히 두는 것도 지역사회에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꼬집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그 뭐랄까,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 문제가 또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론의 슈퍼 갑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런 면들도 있죠. 뭐냐면은 네. 지금 다른 기업에서 그동안 언론이라고 해서 말 못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 다 한마디씩 합니다. 나도 이런 피해를 당했다. 나도 이런 피해를 당했다. 이게 그렇죠.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안으로 골맞던 게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터져 나오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기업의 뭐 알만한 기업의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 초에 그 회사가 화재가 났어요. 불이 홀라당 탔어. 그래갖고 막 막연자실하고 있는데 기자가 광고 협찬 공문을 들고 와가지고, 회장님 이거 좀 광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게 불이 나서 내가 지금 이걸 다시 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렵다. 내가 다음에 잘 되면은 내가 해줄게 하고 잘 돌려 보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뭐 건물 짓고 있는데 소방법이 어땠네, 뭐 건물에 뭐 문제가 있네, 막 기사가 여러 번 나와서 자기가 속상해서 나도 이전하려고 그랬대. 올 초에 나 이거 안 짓고 딴 데로 이거 불난 집에 무슨 부채질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 정도로 좀 폐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받아주면은 우리 언론이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번 이 타이어뱅크 사태를 보면서 언론이 그렇다고 언론이 이 언론 보도 기능을 위축시키면 안 됩니다. 사실은 너무 위축시키는 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반성할 부분들, 소위 말하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말 맞다나 소위 말하면 기사로 조지는 거를 어거지로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대가 그거는 70년대 80년대 산물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뭐랄까 좀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아니 바꿔야 되는데 얼마 전에는 그 하나은행이 우리 지역 언론에 엄청나게 또 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도 막 아리를 진짜 어디로 막 이전하고 싶으면 그런 말까지. 또 하나 한 몇 년 전에는 대전 도시공사가 이전하는데 또 엄청나게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주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건 그래서 다 이참에 우리가 그래서 반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고나 협찬, 판매 뭐 이런 고리로 해서 일부 언론들이 기업이나 관공서 길들이기, 이런 관행이 이미 지역사회에 뿌리 있게 만연돼 있어서 이번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논란이 불거져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타이어뱅크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언론의 횡포라 그럴까요? 이런 게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게 지역 경제계나 아주 공무원들 사계에서는 아주 공통된 의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근데 뭐요 언론계 또 그런 좀 이 부끄러운 걸 막 속속 들어 아니, 다 아니, 그렇게 알아왔어. 그래서 예? 조사를 너무 많이 해요. 아, 조사가 아닙니다. 이게 어. 이 타이어뱅크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지역 모든 분들의 지금 의견입니다. 지금 그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예. 근데 특히 뭐랄까 어떤 언론사들은 왜 어떤 체육 행사하면서 티켓 간매하는 거 아주 공무원들 죽으려고 그래요. 아주 기업에 와서 뭐 100장 뭐 200장 뭐 심지어는요. 무슨 뭐 남진 리사이트 뭐 콘서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콘서트 뭐 이런 네. 하는 것까지 와서 티켓을 하러 달라고 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언론사에는 좀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예. 또 다른 기업은 뭐냐면은 이 언론사들이 무슨 연감 연강 판매. 뭐 책자 예. 이런 거에서 뭐 좀 사달라고 하고 뭐 또 철마다 무슨 음악회 전시회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자기 우리 회사에서 이거 하는 거라고 하면서 특히 강매 아주 그냥 이 그 뭐라 그럴까 사회적 이슈가 요즘 되고 있는 슈퍼 갑질에 아주 이런데 아주 환장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나도 가슴이 뜨끔뜨끔하면서 그렇다고 또 언론이 그렇다고 손가락만 빨아먹을 수도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뭐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또 그렇게 강매를 예.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예, 아니 뭐 알겠습니다. 제대로 예, 해서 뭐 예. 제대로 사서 우리 유호진 대표가 늘 얘기하는 게 저는 그동안 존경하는 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그래도 어디 가서 뭐 광고 안 해준다고 가서 우리 속된 말로 아이고, 조져라 뭐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하는 거 보고 내가 야 대인배다. 이게 아이고. 그 사훈회하고 우리 치사하지 않는 언론이 되자라고 하는 그 우리 디트뉴스의 사훈과 같은 맥락이죠. 아니 근데 손가락 빨게 생겼어요. 뭐 광고가 들어오고 뭐 수입이 생겨야지. 큰일 났어. 그렇게 얘기하면 충청투데이나 어디 다른 우리 지역 신문들의 의견에 동조를 해야죠. 그분들도 아마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옛날 관행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빨리 반성해서 그건 이제 우리 회사로서 이제 털으려고 좀 노력을 무전히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 상무님이 쭉 지적하신 거 사실 뭐 100% 안 했다 이 말 하기도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도 인정하고 앞으로 소위 말하면 슈퍼 갑질이라든지 이런 말 듣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잘할게. 잘할게요. 지금 제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많은 공무원들이 생각이 뭐냐면은 네. 이 관행처럼 이어져 오는 그 무소불리의 그 언론 권력 예. 거기에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감시와 견제를 하는 그 어디 가나 기업이나 관공서도 감시나 견제를 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감사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언론만큼은 누구도 통제를 받지 않는다. 요즘 많이 투명해져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스스로 사회 자체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깨끗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사이비 기자가 발붙이기가 어렵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일부 조금 어디 있는 예,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뭐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업이나 관공서를 운영하다 보면은 100% 투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털면 문제가 이만큼이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언론을 뭐 홀대를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모든 게 투명하면은 언론이 필요가 없죠. 다 잘하고 있으면은 잘 못하고 있으니까 매일 지금 요즘 뭐 전국적으로 지금 아주 그 블랙홀이 되고 있는 정윤회 씨 사건이라든지 뭔가가 막 터져 나오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기업에 상대로 해가지고 하기는 이 언론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 기관에 대해서는 혹독한 비판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예.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기업들한테는 거기에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서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어르신 지적이고요. 저도 늘 그동안 이제 기자들한테 이야기하고 하는 게 이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맞아요. 진짜 말씀대로 혹독하게 비판하고 감시하고
대전시 세금이 잘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또 인사 문제가 있나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기업한테는 너무 그런 걸 갖다가 들이다 대면 그렇죠. 지금 얘기한 대로 못 살아. 네. 그러면은 다 떠나간단 말이야. 대전시장이야 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기업들은 갈 수가 있어요. 따져보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근데 사실은 내가 여기에 고향이니까 또 여기서 내가 기업을 시작했으니까 이래서 나는 그래도 여기하고 마지막까지 갈래라고 있는데 그걸 자꾸 가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언론이 잘해야 돼. 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역 기업은 지역 언론에서도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르신 말씀 맞아. 왜냐면은 물론 뭐 잘 못하는데 뭐 무조건 보호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죠. 예, 잘하는 기업들은 좀 보호해주고 또 지역 기업도 지역 언론이 좀 살 수 있게 그렇지. 하고 맞아. 도움을 좀 주고 예? 다른 중앙지도 뭐 중앙에 있는 언론 많이 줄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지역의 언론도 좀 조금씩 서로 아주 좋은 말씀. 그렇지. 상생도 좀 먹고 살게 좀 주고 좋은 말씀 세게 좀 해주세요. 예. 왜냐면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이 돼야지 뭐 서로 한쪽만 잘 살고 뭐 한쪽만 죽고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언론이 일단은 지역 기업을 보호를 좀 많이 잘 되게 해주면은 기업도 절대 배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2의 제3의 기업이 대전에 오려고 했다가 야 대전에 가면은 그 언론들 지역 언론들 때문에 기업하기 어려워. 등살에 가지마 라고 소문날까봐 지금 그게 제가 두려운 겁니다. 제2의 제3 또 있는데도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내가 좀 말 못했는데 나 이참에 떠나야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생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일로 해서 아마 충청투데이도 뭔가 많은 이제 또 뭐 그렇죠. 이거 얻는 하겠죠. 게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지역 기업들 더 잘해주고 또 이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한테 사랑받는 언론이 돼야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독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신문.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도요. 국민의 신임을 잃으면은 그럼요. 바로 이거 어렵습니다. 또 언론도요. 우리 시민의 그 힘이 독자가 없으면은 뭐 필요 있습니까? 아무리 뭐 맞아요. 주옥 같은 주옥같이 만들어놔도 자기네끼리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대전 때문에 시민들 또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자꾸 들어가서 보고 동조해주고 네 말이 맞다. 거기에 박수쳐주고. 힘이 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 언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그냥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 시민과 함께 가는 언론이 또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는. 좋은 말씀. 괜찮았어요? 네, 좋은 말씀 좋고 아무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이 동업자 정신이 너무 있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같은 언론은 같은 언론끼리 뭐 그러니까 서로 식구끼리? 네, 식구끼리 그러니까 서로 하면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냐 얘기지. 누가 누구한테 침을 뱉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해주는 건 있는데 뭐 해줄 때는 주더라도 또 아닐 때는 또 서로가 또 다른 목소리도 낼 수 있다는 게 왜냐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런 걸 보면서도 기사를 쭉 보면서 뭐 이렇다 하는데 그래도 대전일보가 그래도 이런 나와 있는 그래도 나요? 그래도 역시 최고의 신문. 묵은 소리 광소리다. 대전의 최고의 신문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다 독자들은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요즘 또 기운이 좋은 게 이 임단협도 타협이 됐답니다. 타결됐대요. 대전일보요? 네, 타결돼서 더 이상 뭐 확대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장길문 노조위원장 이렇게 고소인가 고발한 사태 이 부분이 지금 아직 대기발령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것도 빨리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걸 쌓아두고 안 됩니다. 우리 대전일보가 그런데 이 노사간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대전 시민이 손해입니다. 그렇죠. 손실은. 그럼요. 안 그럽니까? 이게 제대로 된 우리 대전일보가 굴러가야 대전 시민이 눈과 귀가 번쩍 뜨이는데 아무튼 맞습니다. 대전일보 사태 장길문 위원장도 좀 풀어주시고 화합을 하세요. 제가 뭐 나설 일은 아니지만은
남의 아니요. 일에 제가 뭐 나설 일은 아니지만 제 시민 한 사람으로서 독자로서. 예, 독자로서 네. 간곡히 제일 부탁- 무서워 독자. 예, 간곡히 네.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 왜 끝나질 않아? 아니 카더라 네. 하나 해도 돼요? 조심해. 요즘 카드라 했다가 또 찰카닥 간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번에 이제 이 충청투데이 이 타이어뱅크 예. 본사 이전 건으로 인해서 카더라 통신이 서울에서 서울발로 네. 이거 믿거나 말거나합니다. 지금 정윤회 씨 이 비선 실세 건으로 지금 막 전국이 지금 혼동스러운데 네. 이 건을 뒤집을 만한 뭐를 찾으려면은 하나가 국민들이 좀 공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사이비 언론 척결을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카더라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충남에 천안에도 충남을 아예 선언을 했더라고요. 했죠. 네. 그게 이제 검찰에서 아예 사이비 기자 단속하겠다라고 세게. 왜냐면 나왔던 국민 거예요. 경제를 지금 활성화시키려는데 언론이 거기에 저해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창조 경제에 완전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도 본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그냥 카더라로 이거 괜찮았죠? 깜짝 놀랐어 나는.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네. 끝으로 대전에 조금 인물들이 변화가 있어서 네. 하나 소개 좀 해드릴까요? 경찰청 인사가 지난 12월 1일자로 단행이 됐어요. 그래서 대전에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로 바뀌었냐면 김귀찬 본청 수사국장이 내려왔고요. 대전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예, 이분은 대전 사람은 아니고요. 또 충남지방경찰청장에는 김양재 서울청 차장이 발령이 됐는데 김기찬 청장은 어디 분이냐면은 어디더라 안 나오네. 아무튼 대전 분은 아니고 나이가 60년생이네요. 근데 이분이 고시 출신이더라고요. 사법고시? 예, 사법고시를 패스한 다음에 경정으로 특채 임용을 들어와서 2010년도에 경무관으로 달면서 충남경찰청 차장을 지냈답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있네요, 이때는 이게 2010년이면 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연이 있네요. 그런 인연이 있고 김양재 충남지방경찰청장은 59년생인데 이분은 보령이 고향이에요. 여기 고향으로 왔습니다. 보령이 고향이고. 금이 환영하셨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남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유명한 충고 성공하셨네. 성공하셨네. 힘이 큰 백 생기셨는데. 지역의 인맥도 뭐 또 백이요. 이거 참. 그럼 뭐예요? 백이라고 얘기합니까? 예. 자, 아무튼 그런 근데 분들이 황운하 우리 차장이 이분이 참 요번에 뭐 승진 한번 해서 우리 대전지방청장 하는 게 꿈인데 내가 알기로는 요번에 이제 서울로 발령을 다시 나서 서울로? 아직 기회가 좀 있답니다. 예, 계급 정리는 아직 멀었고 그래서 아직은 이분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서울 가서 또 잘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이번 시켜주면 잘할 뿐인데 내년 후년쯤에 내려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날개 달고 제가 보기에는 싶고 또 하나 인물들 중에서 계룡건설 이승찬 부사장이었는데 이분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어제죠. 완전 어제 이 승계가 마무리가 됐다는 그런 얘기네요. 셈이죠. 따져보면. 그래서 이 이승찬 씨가 뭐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일남 8녀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39살이에요. 이런 사람 좀 친구로 뒀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말해. 근데 이제 거기에 전에 있던 그 누구죠? 이인구 회장의 동생 이시구. 이시구 회장은 퇴임을 한 다음에 동성건설이라고 그쪽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쪽에 이제 띄워준 거죠. 그러니까 계룡건설 가지고 있던 주식을 계룡건설한테 팔고 이걸 받았죠, 그죠? 그리고 동성건설 주식을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떼어 동성건설을 뚝 띄어서 준 겁니다. 먹고 사세요. 준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되겠죠. 뭐 한승구 대표이사는 그대로 지금 대표를 맡고 있네요. 그래서 투톱 체제에서 한승구 대표이사 사장은 건설 분야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승찬 대표는 안쪽 사람, 안살림, 외. 인사나 회사 다른 경영 또 다른 기업들, 산하 기업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쪽이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라 이거죠. 아니 한승구 회장은 계룡건설하고 좀 뭐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 아, 그 실력으로 거기까지 올르셨 그렇지. 한승구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충대 나왔나 한양대 나왔나 해서 여기서 승승장구 해갖고 친인척이라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 아니, 그럼 이분은 그냥 CEO로서 제가 1년 전에 한번 어느 술자리에서 한번 뵀는데 네. 틀이 좋으시고 이틀 있죠? 예, 야, 그리고 뭐 이 말씀도 잘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예. 계룡건설에서 이 사람 보는 눈은 역시 그 헛되지 않았구나. 예. 이승찬 나는 근데 무슨 친인척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건 아니야. 왜냐면 그건, 예. 거기 가려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장 자리까지 예. 가려면.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시구 회장은 이인구 회장의 동생이니까 다 이제 널리 뭐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인구 회장이 동생아 너는 이렇게 해서 별로 이제 이제 먹고 또 살아라. 시작할 때도 같이 했던가 봅니다. 예.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그래도- 여기까지 읽어온 거죠. 그래도 뭐 이렇게 형제간에 싸움도 안 나고 그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인구 회장이 한때는 좀 건강이 안 좋다 그랬는데 84입니다 이분이 올해 5대인데 글쎄, 퇴원하셨- 엊그제 퇴원하셔서 엊그제 그 사랑의 열매 온도탑 있죠. 그 온도탑 제막 시간에 나와갖고 테이프 커팅했답니다. 그러면 많이 건강 회복됐다는 얘기죠. 아무튼 바깥 바람을 쐬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엔 삼성 이건희 회장님보다는 더 건강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 못 나오시겠죠. 우리가 이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 이인구 회장님도 우리 지역 원로 아니십니까? 예. 우리 대전의 원로이시기 때문에 건강해야 또 우리 시민들도 좋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래오래 사셔서 예.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만수무강하셔야 돼요. 예, 버팀목이 좀 돼 주셨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디트뉴스에 광고도 좀 듬뿍 주시면서 주긴 줘요? 조금? 조금 줘야죠. 조금? 이만큼? 조금. 야, 그래 안 되시죠? 좀 회장 이번에 좀 내년에 좀 높여 주세요. 아유, 예. 왜냐면은 디트뉴스가 이번에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많이 이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이 저 타이어뱅크 사건 이후로 이 MBC나 KBS에 있는 그 국장급 이상 되는 분을 제가 몇 분 만났는데, 예. 야 이번에 제대로 디트뉴스가 제대로 하고 역시 디트뉴스밖에 없다. 이 기사를 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 중용을 놓지 않고 네, 응? 네. 양쪽 얘기 다 다뤄주면서 그리고 할 말 다 하고 다른데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하고 척지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디트뉴스는 원래 태생 자체가 그렇다고 그분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척지고 안 척지고는 그 아무 세밀한 부분 그 미세하고 중요한 거는 독자가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잊어버리죠. 그걸 잊어버리면은 나중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시민들 지지를 받는 걸로 가면은요 틈실해져.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디트뉴스가 그래도 제대로 된 월급 받고 제대로 된 차량 회사에서 준 차량 움직이면서 이런데 그런 광고와 이런데 타협 안 하고 자기의 그 대전 시장하고도 한 2년여 걸쳐서 싸운 그 얘기를 해가면서 저한테 야 그래 디트뉴스 이번에 제대로 존재감 발휘했다. 아유, 아무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격려해 주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다 우리 잘하라고. 유호진 대표의 홍보기 아닌가. 그만해요. 아이 참. 아니 너무 대놓고 얘기를 해. 저는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또 교만하지 마시고 예,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2월 4일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뉴오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